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코칭하는 남자, 주코너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이 종목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좀 쉬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이번 주 시장을 함께 정리하면서 최근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실제로 강하게 움직였는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냥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시장 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 바뀐 한 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계속 전쟁 이슈에 흔들리던 장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게 아니라 실적이랑 업종 중심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랑 산업재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위에 로봇, 우주, 보안 같은 성장 테마들이 순환하면서 붙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4월 3주차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쟁 때문에 일단 흔들리던 시장이 오히려 협상 기대를 반영하면서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빠르게 돌아선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장만해도 주말간 미국 이란 협상 결렬 뉴스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가고 시장 변동성이 꽤나 컸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다시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안 무너졌어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주말간 결렬이 이제 완전히 판이 깨진 게 아니라 합의는 일부 했는데 몇 가지 쟁점에서 조금 어긋나가지고 좀 그렇기 때문이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휴전 연장이나 재협상 가능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도 빠르게 안정됐고 결국 코스피 6,000포인트를 넘어서서 6,200선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누가 시장을 끌고 갔느냐? 먼저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네, 이번 반도체는 그냥 반등이 아니라 이유가 꽤나 명확했는데요. 일단 수출 데이터 먼저 터졌죠. 네. 4월 1일부터 10일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가 152%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데이터가 시장에 굉장히 강한 신호를 줬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이제 실적 기대가 계속 살아있고,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이런 기업들이 이슈들이 계속 이런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또 TSMC 1분기 순이익도 엄청 잘 나왔고, 뭐 그렇게 되면서 좀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같이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시장도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강했던 축을 보자면 산업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력기기나 원전, 건설, 조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산업재가 강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AI 전력 수요의 확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 흐름이 전력기기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S 일렉트릭은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와 함께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아마존과 배전반 계약 같은 뉴스도 같이 이제 나오면서 아마존과 1700억 배전반을 첫 공급했다고 하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동 재건 핫했죠. 네, 해외 프로젝트 기대입니다. 전쟁이 이제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협상 국면이 이제 다가오면서 좀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동 재건과 원전, LNG 이제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서 이게 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같이 힘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반도체 지수가 중심축이었다면 산업재는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주도 섹터였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길을 열고 산업재가 그 흐름을 넓혀주는 구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번 주는 하나의 업종이 시장을 압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위험 선호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성장 테마 쪽으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네, 우주, 보안, 양자 컴퓨터 쪽이 좀 강했는데요. 먼저 로봇 쪽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네, 우주 산업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 유명하죠. 네, 이런 관련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HVM, 루미르 같은 기업들도 이제 좀 주목을 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이제 또 보안 양자 갑자기 떠올랐죠. 네, AI 보안 이슈와 이제 엔비디아에서 양자 관련 발표가 맞물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엑스게이트, ICT게이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도체나 산업재처럼 시장의 중심축이라기보다는 지수가 받쳐주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올 때 탄력이 좀 강력한 섹터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를 무작정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시장을 끌고 있는 메인축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드리면 이번 주 시장은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반도체와 산업재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던 장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이제 성장 테마주들이 순환하면서 붙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을 많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장 중심이 어디냐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대응하는 게 먼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네, 이 반등장에서 다음으로 어떤 섹터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을 조금 깊게 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이란 사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자동차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산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수 하락 영향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나 중동 수요 둔화 같은 우려는 있었지만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전쟁 이후 바뀌는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란 사태가 단순 전쟁이 아니라 이전 무역전쟁 기억나시죠? 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 안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란 원유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구조고 이번 사태에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세 가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네, 일단 먼저 미국의 중국 규제 강화입니다. 이미 전기차 관세, IRA 규제 같은 게 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나 관세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으로 인도 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산기지, 성장 시장 역할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유럽 시장 쪽을 봐야 되는데요. 유럽은 이제 중국 전기차를 완전히 막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을 가고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 침투를 오히려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느냐인데요. 저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구조가 어디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좀 이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26년 안에 GV80, G80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국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게 단순 신차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수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렉서스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비중이 3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이쪽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도 이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흥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오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서유럽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오닉 3 출시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 대응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림입니다. 네, 이제 실제로 보면 인도 공장은 이제 단순 판매 시장이 아니라 수출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흥시장 경쟁력까지 같이 연결되는 구조이기에 구조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자동차 산업은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섹터라기보다는 전쟁 이후 바뀌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을 기대하는 접근보다는 큰 흐름 안에서 누가 구조적으로 유리한지를 보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좋은 종목을 찾는 장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목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수급이 붙고 흐름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 속에서 실제로 돈이 흘러가는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볼만한 종목들을 주코남 스타일로 계속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